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탄핵 시계가 돌기 시작했다.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문재인이가 여론 조작하려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다가 뭐 20만 명이 넘게 뭐 청원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관계부처가 답변하게 만드는, 그거 가지고 좌파들이 많이 울고 먹었잖아요. 그 똑같은 거를 국회에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국회는 더 헐렁하게 만들어 놔서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그 관련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만 명은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는 그야말로 식은 죽이죠. 이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권모라는 자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을 올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 국회한테 탄핵해달라, 이렇게 청원하는 동의안을 올렸어요. 지난 20일에 올렸고 3일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었어요. 지금 한 20만 명쯤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원을 올린 이 권모라는 자는 청원서에서 뭐 사유를 써야 되니까 5가지 사유를 써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고 청원을 했어요. 5가지 사유가 뭐냐? 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이게 이제 해병대원 특검 그겁니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리. 무슨 저 파우치백 수수까지 포함해서. 셋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는 거예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라든지 한미 군사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구축 등을 통해서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는 겁니다. 넷째는 일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 그래서 제3자 배상을 밀어붙였다 이겁니다. 5번째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투기를 방조했다. 이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다가 청원을 한 겁니다. 뭐 사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사실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해서 끌려 내려올 때,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 또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별것 아닌 걸로 시작이 됐어요. 제가 당시에 여러 지상파 종편, 특히 종편 방송에서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패널로 뛰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나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니었어요. 뭐 최순실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당시에는 최소원이라고 하는 이름 놔두고 굳이 최순실이라고 다 언론이 불렀어요. 뭐 무슨 박근혜 대통령 옷값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저 세월호 때 뭐 박근혜가 뭘 했냐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 별것도 아닌 가십성 또는 이 가짜뉴스, 누가 들어도 조금만 들어보면 아 이거는 팩트가 아니잖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허접하게 방송에서 좌파 패널 한두 명이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러고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뭐 이러고서 저도 이제 공방을 벌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 중에서 안철수가 제일 먼저 거리로 뛰쳐나가서 탄핵 서명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아 이거 탄핵까지 가야 되나? 뭐 우리가 과연 탄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좌파 600여 개 단체가 촛불 들고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좌파 노래패들이 나타나고 뭐 이 공연장을 무슨 저 문화 공연처럼 만들어 가면서 집회를 이끌어 가면서
그 밤에 촛불 들기 시작하니까 선동적이잖아요. 몇 명이 안 들어도 그냥 엄청 많아 보이고. 그러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세월호 7시간이 어떻고 뭐 최순실 국정농단이 어떻고 막 나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동요하더라고요. 동요하는 게 그냥 느껴져요. 하루가 다르게 동요하더라고요. 이자들이. 그 틈을 노리고 박지원이가 김무성이랑 형하고 했싸움하면서 야 박근혜 날리고 에? 우리 권력 나눠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꼬드겼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김무성이가 넘어가고 유승민이가 넘어가고 하면서 국회 탄핵으로까지 간 거예요. 그렇지만 국회 탄핵 안건이 상정이 돼도 설마 탄핵당하냐 그랬어요. 왜? 그때까지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21명이었으니까 21명이 머리가 돌지 않고서야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냐. 다들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탄핵되더라고요. 배신자가 무려 62명이나 나왔어요. 탄핵시켜놓고 이것들이 한꺼번에 집단 탈당을 해가지고 바른정당 세우고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공정 분해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거 온몸으로 버텨낸 사람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헌재로 갔잖아요. 아니 국회야 뭐 정치 논리를 가지고 김무성이 유승민이 같은 배신자들이 저기 달라붙어가지고 우리가 방심했지만 뭐 이렇게 됐다 치고 그렇지만 헌재는 달라.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이 몇 명인데 이거 걱정할 거 없어. 헌재가 기각할 거야. 아니 지난번 2004년에 노무현이도 헌재까지 갔는데 기각했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탄핵 역풍이 불었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다 아시는 대로 헌재가 박한철이가 헌재 소장인데 임기 다 됐다고 없어져 버리고 쥐가 임기가 다 됐으면 임기 마치기 전에 끝냈어야지 헌재 판결을. 임기 마쳤다고 어디 사라져 버리고 이정미라는 자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8명의 헌재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탄핵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저로 쫓겨나가는데 최소한 그래도 뭐 짐은 챙겨야 되니까 이틀이나 이사 준비한다고 이틀이나 있다가 온갖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결국 사저로 쫓겨갔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감옥이지. 이게 탄핵이 정말 별것도 아닌 아주 허접한 이런 거 가지고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좌파들이 종북주사파들이 재미 들렸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그냥 툭툭 내뱉는 이러면 탄핵해야지 이러면 탄핵해야지 하는 그 탄핵이라는 단어가 이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형태로 이제 버젓하게 당당하게 법사위에 올라가 버리게 된 사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좌파들이 말이죠. 저 허접하고 뻔뻔하고 정말 대먹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에 저것들은 한 발 한 발 8년 전의 경험을 되살려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차근차근히 지금 여기까지 밀고 올라온 겁니다. 그 맨 앞에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세월호 7시간 최순실 국정농단 갖고 밀어붙였듯이 그 맨 앞에 뭐가 있냐? 해병대원 특검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는 거예요. 탄핵의 시기가 지금 다시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지금은 다르지. 8년 전에 우리가 정말 허무하게 당했지만 이번에는 다르지.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정말 배신자들이 하나도 안 나올까요? 유승민이는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었어요. 김무성이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총괄 본부장을 했던 자예요. 그런 자들이 제일 먼저 배신하고 똘마니들 모아가지고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그랬어요. 과연 이번에 국민의힘에 배신자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탄핵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무능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